네, 더불어민주당 야당이 단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어떤 뭐 논문 표절 그리고 허위 경력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국회 상임위 교육위원회에서 증인을 채택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런 의혹들과 관련해서. 그런데 여당의 동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야당이 단독으로 표결에 붙여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좀 어제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시죠. 민주당만의 국회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이몽재 외에 시기 내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거는 폭력입니다. 폭력. 위원장들 폭력이라뇨? 이게 폭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면 있는 의원님들 기립해 주십시오. 민주당 의원님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 아니 이게 민주적입니까? 왜 민주당에서 반민주적인 행위를 이렇게 몰라서 하십니까? 사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뭐 야반 도주하시는 겁니까? 이 대낮에? 예? 말씀을 좀 조심하시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후에 정말 교육위원회가 파행을 겪으면 법적으로 위원장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은 잘 훈련된 조직의 조직원들 같았습니다. 민주당이 협상하자는 것은 날치기를 위한 형식적 명분 쌓기, 위장 전술이었음이 폭력적 안건 처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채택에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고 오셨습니다. 이몽재 총장, 장윤금 숙대총장 등등해서 11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채택을 했는데 어떠세요? 우리 김종혁 의원 보시기에는 민주당은 다수결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통과시킨 것인데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반발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직 총장들 다 부르셨잖아요. 네. 저것도 참 정말 거의 유례가 없는 일 같긴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민주당의 전략은 기승전 김건희 이렇게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게 코멘트라든가 공격하는 내용을 보면 계속 대통령은 무능하고 여사는 허영심에 가득 차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프레임을 계속 만들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영국에 갔을 때도 그렇고 미국에 갔을 때도 그렇고 그런 식의 논란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좀 걷어달라 하지만 글쎄 그게 걷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전략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아마 걷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누구든지 문제가 있으면은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할 수도 있죠. 그거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모든 전략을 대통령 여사에 대해서만 맞춰서 공격을 하는 것들이 과연 나중에 가다 보면 그 후폭풍이 결국은 민주당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네, 이렇게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는 한편 또 그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정경심 교수의 형 집행정지 요청을 허가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가 개입되지 않는 법의 공정함을 보여주십시오.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주관적 판단으로 형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하여 불허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사례는 윤석열 정부의 법치가 얼마나 옹졸한 감정포리용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대로 허락되는 일이 정경심 교수만 안 된다는 것입니까? 검사 출신 대통령의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합니다. 네, 정경심 전 교수의 두 번째 형 집행정지 신청을 두고 이를 허가해달라 이런 요구인데요. 정 교수가 민주당 직을 갖고 있거나 민주당 소속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과 민영배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52명의 의원이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52명이나 올렸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하, 이현정 예. 의원님, 네. 좀 이례적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네. 언제 우리 국회가 최근에 신당역 살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가 터지면서 많은 여성들이 이제 출근하기가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언제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고 이런 게 해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많은 우리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저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던가요? 저는 그러면 정경심 교수의 지금 이 형집행정지 문제는 한동훈 장관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집행정지 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거기 의사분도 있고 전문가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확히 진단 결과를 받고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경심 교수는 물론 그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저희들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네. 정말 그렇게 한 것인지. 근데 그 의사분들이나 그분들은 정확히 진단서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전직 대통령도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허리가 그렇게 아프고 한다 할 때도 형집행정지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왜 저렇게 많은 국회의원들 또 다른 뭐 사회단체 사람들이 모여서 정경심 교수만을 위해서 저렇게 형집행정지를 하라. 저것도 국회에서. 과연 그게 적절한가라는 문제를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도대체 정경심 교수가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우리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 할 만큼 정말 우리의 어떤 평범한 사람들이 가져내는 여러 가지 고통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했는지 저는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요 지금 정말 이 형집행정지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정권의 압력을 받아 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많은 의사분들이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본인의 주장과 정말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어떤 몸의 상태 과연 이걸 가지고 판단할 텐데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압력 넣는 게 저는 글쎄요 적당한지를 좀 의문스럽습니다. 딱 한마디만 더 하면 80대 고령의 이명박 전 대통령과 60대 초의 정경심 교수를 교수. 동급으로 와서 이 사람은 왜 시켜주고 이 사람은 안 시켜주느냐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예. 그건 적절한 비유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지금 이제 재신청을 정경심 교수가 해놓은 상태인데 어떤 결론이 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는 우리가 이제 지금 좀 뭐 민주당 관련된 이야기 하면서 민형배 의원이 지금 요소요소에 등장을 했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 신청해달라고 허가해달라고 한 그 기자회견 때도 나왔고 아까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됐을 때 교육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채택했을 때 무소속 신분인 민형배 의원도 찬성을 했거든요.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민형배 의원은 무소속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복당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목소리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한번 듣고 오시죠. 뭐라고 했어요? 간접적으로 복당 신청이 있었다고 들었다. 복당 의지는 늘 갖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제가 왜 민주당에 다시 돌아갈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저는 완벽하게 민주당 정체성을 그런 사람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 당이 뭐 3연패일지 2연패일지 너무 처참하게 지금 깨지고 있잖아요. 검찰이 조국, 김경수 이런 우리 당의 중요한 자원들을 이렇게 자꾸 무장해제를 시켜갔잖아요. 네. 이재명도 그렇게 하려다 사실 안 됐는데. 우리 당원분들께서는 많이 희생이다 이렇게 봐주시는 것 같고 당이 책임질 일이라면 당이 그에 대해서 뭐 사과를 드리든지 뭐 적정한 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그걸 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부 떠넘기는 것은 온당치 않다. 사실 그거는 민형배 의원의 개인 이익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 희생한 것으로 본인은 생각했을 것이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형배 의원은 뭐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검수 완박 입법 과정에서 그 꼼수 탈당 논란을 빚은 인물인데 사실상 지금 무소속이지만 뭐 민주당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지금 복당 얘기가 또 슬슬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병헌 의원이 저렇게 복당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잘 검토해 보겠다라고 했다는 건데 우리 박상규 의원 보시기에는 민형배 의원이 뭐 자연스럽게 민주당으로 복당하는 게 맞는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맞느냐 틀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재명 대표로서도 본인의 정치적 득실을 좀 계산해보고 있지 않나 싶어요. 결국 사실상 나는 우리 당이라는 표현을 쓰고 나는 네. 민주당의 정체성을 완벽히 갖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 사람입니다. 결국 공식적으로 복당을 받아주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친여 무소속으로 활동하게 하느냐. 흔히 말하는 실익면에서는 똑같아요. 네. 뭐 표결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경우에도 아마 민주당 편을 들을 그런 사람인데 결국 정치라는 게 지금은 당장 선거가 없지만 중도 무당파를 보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과연 중도층이 이런 꼼수로 꼼수라는 표현에도 이견이 있습니다만 탈당을 했다가 복당하는 거를 받아주는 거는 쉽죠. 당대표고 7명의
최고위원 중 6명이 친명계인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다만 이재명 대표도 잘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만큼 당내에서의 비판 여론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본인이 사법 리스크에 휩싸여 있는 이 상황에서 네. 이거를 그냥 평상시처럼 처리하는 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예. 민영배 의원에게도 지금처럼 좀 힘들겠지만 밖에서 활동하는 게 어떻냐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받아주는 게 실익이 아닐 수도 있다는 판단을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져보고 있을 것이다. 네. 김종혁 의원. 이 사안이 중요한 것은요. 검수 완박 때문에 그래요. 저분이 꼼수 탈당을 통해서 검수 완박이 통과된 거 아닙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 보면 그 당 대표도 이거 뭐 본인이 희생한 것이다. 그리고 본인도 내 정체성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서 사실은요. 우리가 검수 완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꼼수를 했습니다를 공식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먼저 당 차원에서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검수 완박에 통과된 이 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헌재에 가 있는데 헌재에서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